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본이 야금야금 우리의 국권을 빼앗아가는 모습을 살펴봤는데, 오늘 주제는 그 시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주제 24고요. 항일 의병과 애국개몽 운동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기별 의병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애국개몽 운동의 성격이 무엇이고 각 단체의 특징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체가 있었으니 그 단체가 바로 신민회라는 단체입니다. 다방면으로 좀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 국권을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을 때 일부 지식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어서 어서 자라나라. 뭐죠? 네, 교육, 그다음에 경제 육성을 통해서 국권을 되찾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전개했던 운동이 바로 애국개몽 운동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아뮤! 일단은 맞짱을 뜨자라는 의병 운동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의 주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흥선대원군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반발이 있었다. 양반 유생들의 위정척사 운동, 차별받던 99년들의 이모군란, 급진개화파의 갑신정변, 그리고 10년 후에 동학농민운동이 전개가 됐었고요. 같은 해에 갑오을미개혁이 시작이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특히 이 을미개혁 중에 좀 기억할 만한 게 단발령입니다. 단발령. 상투를 잘라버린 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어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고도 하는 을미사변이 있었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개혁들이 중단됐던 사건은 바로 1896년 아관 파천이죠.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도망간 사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다시 귀국한 서재필에 의해서 독립협회가 구성이 됐고요. 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다시 환궁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게 되는 모습. 그 이야기를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1904년도에 러일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죠. 그 와중에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이 체결이 되고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아갔죠.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 반발해서 이제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으나 원하는 바를 이루지는 못했고 이거를 이제 구실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정미 7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군대가 해산이 됐다라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1909년에 기유각서를 거쳐서 1910년에 완전히 이제 국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면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뼈대로 놓고 아래 위로 살을 좀 붙여보려고 합니다. 자, 아래쪽 라인은 의병 운동입니다. 자, 최초의 의병, 을미 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의병이라고도 부르는 을사 의병이 있었고요. 마지막 후기 의병이라고도 부르는 정미 의병.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큰 의병 운동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먼저 을미의병 한번 살펴볼까요? 을미의병은 을미사병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던 운동입니다. 이때는 위정척사 운동을 하던 양반 유생들과 동학농민 운동을 했다가 살아남았던 그런 자녀 세력들, 농민들이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전개했던 운동입니다. 이소응, 유인석이 대표적인 의병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막 우이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고종이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고종이 의병들을 향해서 야, 니네 왜 화난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을미사변이나 단발령 때문이지. 어차피 내 마누라 명성황후 민비는 죽었는데 다시 돌아올 수는 없으니 니네가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단발령이라도 내가 취소를 시켜줄게 하면서 이 아관파천 때 고종이 모든 개혁을 중단을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발령 시행도 이제 중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병들한테 야,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만했으면은 너네 뜻을 내가 알겠다. 라면서 해산을 권고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자, 이 을미의병을 이끌고 있었던 의병장들이 누구죠? 네, 바로 성리학을 신봉하고 있었던 양반 유생들이잖아요. 임금님이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이걸 어깁니까? 당연히 고종의 해산 권고를 받아들여서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고 맙니다. 그 밑에서 열심히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농민들은 좀 허무했을 것 같죠. 네, 어쨌거나 단발령이 취소가 되면서 해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을사의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을사늑약 체결에 대한 반발로 을사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좀 특이한 점이요. 의병장의 변화예요. 의병장은 당연히 일단 양반들이 많죠. 민종식, 최익현 같은 사람들이 활약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새롭게 이번에는 평민의병장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태백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신돌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렇게 평민의병장이 등장을 했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을사의병이고요. 2년 후인 1907년에 고종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이 되면서 세 번째 정미의병이 전개가 됩니다. 이 당시에는 해산됐던 군인들이 많이 합세가 돼서요. 조금 더 전투력이 강화가 됩니다. 할 줄 아는 게 전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훈련도 하고 그랬겠죠. 자, 이 정미의병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연합부대라고 보면 됩니다. 이인영을 총대장, 그다음에 이제 허위 이렇게 이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의 목표는 일본군이 장악하고 있었던 서울을 탈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꽤 가까이 옵니다. 동대문 근처까지 와요. 그런데 이인영이 띠리릭 이인영 씨죠? 네, 전데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얼른 돌아가야겠군요. 라면서 전투를 앞두고 총대장인 이인영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 이게 참 애매해요. 그죠? 네, 여러분이라면 어떡할까요? 뭐, 어떻게 비유를 해볼까요? 수능 전날인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수능장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장례식장에 가시겠습니까? 아,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남아있던 허위가 부대를 이끌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서 서울을 탈환하는 데는 실패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정미의병의 서울진공작전도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흩어졌던 의병들이 주로 호남 지방, 지금의 전라도 지역이죠. 자, 여기서 크고 작은 이제 전투들이 벌어집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반도를 접수하는데 큰 장애가 되겠다라고 판단한 일본군은 대대적인 토벌작전, 일명 남한 대토벌작전을 전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한은 한반도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호남 지역이 완전히 초토화가 됩니다. 아, 이 와중에도 살아남았던 의병들은 이제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 항일 무장투쟁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애국계몽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독립협회 이후에 1904년도에 결성된 보안회가 있었는데 이 보안회는 일본이 요구하고 있었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를 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신민회가 1907년도에 결성이 됩니다. 안창호, 양기탁이 비밀 결사의 형태로 조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들은 공화정을 최초로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1907년이에요. 아직까지 황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멀쩡히 살아있어요. 고종도 살아있고 비록 이제 퇴위당하긴 했지만요. 순종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황에서 임금 없는 세상, 공화정을 지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숨어서 뭐 일본의 탄압을 피하기도 했겠지만 숨어서 이렇게 비밀 조직으로 활동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애국계몽 운동을 전개를 하죠. 일단은 실력을 좀 키우자. 교육의 힘이죠. 그래서 오산학교와 대성학교. 이 오산학교가요. 여러분들 저기 용산 쪽에 있는 오산고등학교예요. 아직도 있는 거죠. 아직도. 물론 이제 위치는 이사를 온 거지만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제를 육성해야 됩니다. 라면서 이제 서점, 태극서관을 만들기도 하고 자기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게요. 신민회는 애국계몽 운동 단체이긴 하지만 실력을 키우자뿐만 아니라 맞짱 뜨자라는 그런 무장투쟁도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저기 간도, 만주 지역의 서간도 지역에 가서 삼원보라는 이제 한인 마을을 만들고요. 여기에 이제 신흥강습소라는 이게 이제 나중에 신흥무관학교가 되죠. 학교를 세우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이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던 이회영 가족의 또 미담이 있죠.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 1911년도에 배고인 사건으로 이제 신민회는 해산당하고 맙니다. 이게 이제 뭔 사건이냐면은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를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신민회 회원들이 몇 명 이렇게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엮어가지고 신민회가 배우다라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해산을 시켰던 그런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기소를 당했던 사람들이 105명이나 됐기 때문에 사건을 105인 사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자랑스러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외워야 돼? 멘붕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야, 얼마나 다행이나. 일본이 이렇게 우리나라 국권을 먹어갈 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애국개몽 운동의 흐름은 일제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으로 또 계승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